안녕하세요. 허은법무사입니다. 허은법무사와 함께 상속 안전승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그 상속 채무와 관련해서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으신 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지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속 채무 관련해서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으신 분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난이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승계집행문 받은 경우, 상속 채무와 관련해서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든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속채무 승계집행문 해결 방법 이랬죠. 특별한 정승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이걸로 해결한다 이런 말인데, 뭐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계집행문, 상속채무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상속인이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는데,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고,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특별한 정승인과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 상태 위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승계집행문이 뭔지, 상속채무와 관련해서 상속인들에게 날라온 이 승계집행문 등본이 왜 날라오는지 구도를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A라는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옛날에 A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옛날에 소송 같은 거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됐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뭐 이행공고 결정이 확정됐다. 이런 거를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소송 등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거죠. 판결이나 지급명령, 이행공고, 물론 여기에는 뭐 화해공고 결정, 뭐 조정조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하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 A라는 채권자가 이 피상속인에게 옛날에 취득을 했었어요. 근데 돈을 못 받고 있다가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이 피상속인의 뭐 상속인들이죠. 뭐 배우자나 자녀들, 이렇게 이 상속인들에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A는 법원에다가 이 상속인들한테 강제 집행하게 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승계인이라고 해서 승계집행문을 좀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승계집행문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래, 승계집행문 너 부여해 줄게. 네가 이 상속인들한테 강제 집행해 하고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계집행문 등본을 상속인들에게 송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너한테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갔어 라고 고지해주는 문서예요. 자, 그러면 상속인들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느냐? 강제 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고 그걸 받고 뭐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업무는 정확한 업무도 중요하고 신속성도 요합니다. 왜? 강제 집행을 당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승계집행문 등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A라는 채권자가, 아까 그림에서 A라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판결 등을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상속인에게 강제 집행하겠다고 승계집행을 부여받아가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승계집행문 등본이 왔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송달이 왔어. 그래서 그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받으신 분이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경우가 있어요. 네. 나는 상속 포기 한정 승인도 안 했고, 왜 빚이 있는 줄 몰라서 상속 포기 한정 승인도 안 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런 승계집행문 등본을 받아서 처음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도 있고 초과된 경우도 있어요. 이 초과된 경우 먼저 볼게요.
이 초과된 경우는 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초과된 사람은 특별한정승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왼쪽 상단에 빨간 글씨 있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이 결론 날 때까지 강제집행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라고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특별한정승인이 결과가 나오는데 한 2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강제집행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계집행문 특별한정승인을 접수하고 나 특별한정승인을 접수했으니까 이 승계집행문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다고 하고 당분간 정지해달라고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또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 한정승인 결정이 났다고 특별한정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서 승계집행문을 깨뜨려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승계집행문이 전부 깨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 승계집행문은 망아무개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자, 이러한 사안에서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시면서 왼쪽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한정승인과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업무예요. 왜냐하면 신속성도 요하고 또 양쪽 사건들을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을 받았을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상태냐, 요거 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 안 날로부터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예, 그건 다른 영상에 한번 참고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구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인데. 자, 상속포기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상속포기 했는데, 나는 한정승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왼쪽에 보시면, 허은법무사 상담 예약 있죠? 전화하셔도 되고, 허은법무사 카톡에서 검색하시고, 카톡으로, 상담하시다가 또 전화 통화하셔도 되고, 이렇게 필요하시면, 상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너무 바쁘다 보면 바로 즉흥적으로 상담을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기다리시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한 경우는 채권자가 아까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이 채권자가 이 상속인들한테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법원한테 승계 집행을 신청하면 해줄까요?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상당 부분 법원들이 이 승계인 피상속인의 승계인들이 상속포기했는지 한정승인했는지를 조회를 해서 상속포기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를 해주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지만 망아무개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하라고 승계집행문을 이 문구를 넣어서 승계집행문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 법원에서 조회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가 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이 법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이렇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했는지 조회해가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정승인 했는데 내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체 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회를 해서 승계집행문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것이 있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면 상속인 지위가 있어 보이면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이 바로 직전의 그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상속포기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죠. 승계인이. 그러나 이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한 경우예요. 이렇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안 돼야 되고,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승계집행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강제집행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이 부여가 됐다면 지체 없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 그림으로 돌아왔는데, 사망하신 분이 어떤 판결 같은 걸로, 패소 판결 같은 걸로 인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경우에는 이런 승계집행문 등본이 송달되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망을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채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정 승인을 미리 하시면 좋은 거고요. 뭐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런 서류를, 법원의 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고 시간도 좀 걸리는 업무긴 하지만 강제집행 정지가 된 상태에서는 시간이 좀 흘러가도 또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오셨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잘 처리하시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허은법원사와 함께 상속 한정 승인, 오늘은 상속 채무와 관련된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